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균형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표 이론 전체를 통해서 어, 주식 현물 기준으로 언제 어디서 살 것이냐, 예,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의 패턴 방식을 뒤집으면 매도 장소가 되는데, 우선 매수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균형표 이론에 들어있는 각 그 요소, 기법들을 축약을 해서 집대성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전부를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앞에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기억하는 내용들 중에서 이제 어떻게 그것을 각각 조합해서 써먹을 것인가 하는 이런 어떤 실전적인 방법으로, 제가 이 그림은 사실 오래전부터 이제 TV 강의나 어디나 가면 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요. 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뭐 간단하게 읽고 가겠습니다. 균형표 이론이 방대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부분은 원전 속의 그 아주 많은 것들을 다는 전달 못해요. 어쨌거나 거기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기 때문에 우선 좀 쉬운 것부터, 당장 눈에 확 뜨이기로는 시간론이죠. 일목균형표 시간론. 변화일, 언제 변한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것이 좀 신기하다 보니 여기에 몰입하기 쉬운데, 이건 가장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가장 깊고 혹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까 너무 여기부터 치중하다 보면 또 쉽게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실 이건 이제 원전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그 내 기본 내용을 계속 읽고 또 현 시장에도 접목해보고 과거 중요, 예, 상투와 바닥, 예, 종목이든 지수이든 혹은 시장이 전환해서 나갔던 그런 중간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예, 보면서 복습도 하고, 현 시점으로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끊임없이 예비 계산 연습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행 합의론 이겁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 예,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아는데 행동을 안 하면 그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예, 그건 이제 심리가 좀 담당하는 부분이긴 한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상승과 하락의 과정을 가장 그냥 간단하게 도식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동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뭐 꼭 이렇지는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노리는 매수라고 하는 것은 이 앞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 기술적 분석에서 제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건 추세고요. 예, 두 번째 변곡점, 예,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추세 중이라면, 예, 사실 뭐 아무 자리에서나 사도 되긴 합니다. 물론 추세 중인데 하필 여기서 들어가면 요 빠지는 동안에 좀 고생을 하겠죠. 예,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예, 뭐 계속 상승하는 중이라고 할 때 어디서 사든 되긴 해요. 그 매수 시기라고 하는 면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이평선처럼 이렇게 그려 놓는다고 할 때 뭐 5일선, 20일선, 60이라고 가정을 하죠. 이건 뭐 중기선이니까 좀 멀고요. 한 21선 위, 5일선 아니면 한 11선. 예, 일목으로는 9일짜리 뭐 전환선, 26 기준선. 예, 어느 정도 이 안에서 질서를 가지고 간다면 뭐 사실 아무 때나 사도 됩니다. 단 사고 어떤 모습이 나오면 나는 입어 자른다, 이것만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혹시 빠지면 어떡하지,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건 어떡하지 투자는 하지 말라 그랬고요. 만약 뭐 하면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조건절 딱 정해두고 이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는 내용, 그냥 추세 중, 이것을 제외하면 그 다음은 이제 그 상승 중에 눌림목 매수가 있죠. 눌림목, 사실 이건 욕심이죠, 그죠? 가장 바닥에서는 못 샀기 때문에 그 다음 바닥이라도 난 좀 싸게 살래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눌림목 매수, 그러니까 이 근처라 하면 되겠죠, 그죠? 완벽한 이 최저점에 뭐 어떻게 매수를 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표를 정확히 찍고 도는 순간 샀다, 운이 좋아서 그럴 수는 있고요. 한데 우선 뭐 그런 이야기.
이런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최바닥이거나 하여튼 바닥 근처, 예, 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앞으로 조금 더 가볼게요. 제가 좀 색깔을 자꾸 정하는데 이 색이 좀 자꾸 변하네요. 예, 제가 편집 없이 바로 녹화해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약간 군더더기가 있더라도 현장감 있다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십시오. 이제 시장이 이제 과거 큰 추세를 타고 올라가다가 저골집을 찍고 빠져 내려오는 중인데 그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엘리어트 방식이면 크게는 ABC, 예, 이렇게 하락엔 3파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안에서는 5파일 수도 있고요. 일목균형표로 치면 이게 막 9파로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9파로 간다면 이게 좀 잘게 쪼개집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제가 한번 뭐 예를 들어서 그려본다면 이건 그냥 내려오는데 이 안에서는 1, 2, 3, 4, 5 나와버리고요. 그러면 1, 2, 3, 4, 5, 6, 7 나오죠. 들었다가 마지막 피니시 9 이러면 9파가 나버려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의 9파동 또 있고요. 예, 이건 또 파동론 가지고 다시 또 제가 설명할 것이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인지상정상 가장 바닥에서 사실 사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것을 찾아내는 기법은 있다 하지만 지나고 봐야 아, 우리가 바닥에 샀구나. 아니면 조금 더 빠질 건데 미리 샀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어, 여기서 가장 바닥을 어, 24절기로 치자면 이걸 이제 동지고요. 동지. 그죠? 동지는 밤이 가장 깊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밤이 좀 짧아지면서 낮이 길어지죠. 그죠? 이렇게 돌아 올라오죠. 여기는 하지일 거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실제 겨울에 대한소화는 이 동지 뒤에 옵니다. 예, 동지는 아시다시피 양력으로 12월 한 약 22일 전후잖아요. 그죠? 근데 더 추운 겨울은 이 뒤에 옵니다. 예. 자, 뭐 이야기를 오래 하면 좀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생각이 떠올라서 그런데 이 여기서의 매수를 놓치거나 아니면 여기서 굳이 매도 수를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너무 바닥에 잡으려다가 더 빠지는 데 살 수 있으니까 돌아서고 난 뒤에 눌림목에 사거나 돌파하는 거 보고 사는 게 많은 기술적 분석에서 추천하는 방식들입니다. 근데 일목으로는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제가 자 알아볼게요. 우선 이 가장 바닥에서 사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목이 아니더라도 뭔가 가격 목표치를 계산을 했는데 딱 거기 찍더니 돌아가더라. 그럼 이 가격론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하든 가격 목표치 방식을 통해서 완전한 바닥이거나 바닥권 권걸음이다. 그죠? 권걸음이라 권역이잖아요. 그 권역입니다. 한 점이 아니고요. 그 권역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역시 그렇습니다. 지나고 봐야 아 그게 바닥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균형표에서 그다음에 시간론이 있었죠. 그러면 몇 월 며칠 혹은 몇 시 몇 분에 변곡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거의 바닥권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단점이 이 가격도 지하 1층 있고 더 빠져 지하 2층, 3층 자꾸 내려가듯이 그죠? 베나일도 여기 하나 오고 그 다음에 하나 오고 하나 오고 이러면서 여기서 못 돌아가니까 또 빠지고 여기까지 또 빠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 경우의 수를 이야기를 하면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최대한 축약해가지고 시간 가격이 딱 맞는 지점 다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예, 있긴 해요. 근데 그 몇 개의 후보군 중에서 정확히 이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미리 찍기가 쉽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가격과 시간, 그 다음 가격과 시간이라고 하는 그죠? 변곡점이 있는데 여기서 돌아갈지 여기서 돌아갈지 여기서 돌아갈지 확정 짓기는 어려워요. 이걸 나름대로 압축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예, 압축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예,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 떨어질 때 균형표에서
형보론이 있었죠. 이 역시 바닥을 한 점 찍어주지는 않지만 나의 최상의 형보를 이룰 정도로 대음봉과 다음연, 많은 수의 음봉연소, 그 다음에 갭으로 떨어지면서 이거 셀링 클라이막스다. 매도가 거기에 달했다. 패닉이다. 그런 다음에 그럴 때는 이게 뭐 어느 봉이 계속 급락하는데 확실할지 모르니까 시간 가격에 도움도 받겠지만 형보론으로 간 다음에 봉 패턴에서 여기 나누면 사케다에 보시면 봉 패턴들이 있거든요. 도지 다음에 뭐 양을 붙이거나 그 다음에 음봉 다음에 이제 주간편 나옵니다. 주간봉에서 Y가 뜨거나 그러면 이거는 거의 채바닥에 살 수가 있어요. 아니죠. 채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주에 살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B는 하나, 둘, 셋 떨어지다가 양봉을 한꺼번에 뚫고 나가는 거라고 했죠. 그럼 어쨌든 바닥 찍는 주간에 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최저점에는 못 사도 그 직후 부근에서는 살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모르면 여기 올려져 있는 동영상 강의의 주간 편을 보고 오시고요. 이걸 모르면 형보편을 보고 오세요. 사케다는 여기서 적산병 하면 매수로 보는데 일목에서는 양봉이 5개, 5양년은 떠야 된다고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최바닥 그 직후에 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폭락하다가 일량봉이 떠가지고 프로가 아니면 일량이 사지 말아야 하는데 저는 그냥 프로는 일량봉. 2003년 3월 11일 장미디어 세럼 기술 같은 거 뒤집어 돌아가는 거 형보론 강의 보면 나옵니다. 그런 식이면 거의 바닥 다음에 사요. 바닥 다음 날 정도.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이제 적산병, 이건 사실 사케다입니다. 그럼 양봉 3개, 양봉 5개 가면 형보 5양년. 그 외에 이제 아까 사케다 이야기다 말았는데 여기서는 좀 너무 방대한 내용을 안 내려고 하는데요. 잘 알려진 것 중에 이렇게 이 시세가 갭으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날 갭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이걸 아일랜드 갭이라고 합니다. 섬골 반전. 다시요. 갭으로 떨어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갭으로 떠버리는 거. 그럼 이렇게 뚝 떨어져 나오잖아요. 이 하락 추세 중 갭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갭 상승, 그 뒤에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도 여기까지만 딱 나오면 이건 아일랜드 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 근데 사케다에 보면 이런 패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하락의 극도로 심한 하락과 시간 가격과 게다가 뭐 파동이면 5파동이다 혹은 9파동이다 이런 어떤 파동의 전체적인 형태,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요, 프로는 첫 양봉 엄청난 급락 끝에 깔끔한 양봉이 큰 게 하나 뜨거나 적산병 3개, 양봉 5개, 그럼 점점 오른쪽으로 가죠. 그죠? 그 다음에 주간봉에서 Y, 덮으시는 보자기, 주간봉에서 하나 3개 오다가 뚫는 거, 제가 이걸 반복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준비 구성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준비 구성은 배웠습니다. 우리가. 상승했다가 눌리고 있는데 바닥으로부터 약 26개봉, 1봉이라면 26일, 이건 여러분 개장일 기준입니다. 달력 기준이 아니고요. 봉의 실제 발생된 봉 개수를 재가지고 26개 정도 지나가도록 더 이상 하락 이탈을 안 하고 있으면 이건 밑으로 갈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시간의 요소를 넣어가지고 여러분 다우 이론에 가면 나 지점에서 사는데요. 이 가 지점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향갱신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다우 지수 그러죠. 그죠? 근데 찰스 다우는요. 1882년에 파트너 에드워드 존슨하고 다우존스 앤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그 기술적 분석의 시조라고 해요.
미국 쪽에서는 시작했다 할배 시조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우 이론에 보면 기술적 분석의 기초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몇 가지들의 개념들이 나와요.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값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시장은 뭐 세계의 추세를 가지고 주 추세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등등등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추세 전환의 패턴이나 이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기회되면 한번 또 소개를 드릴게요. 거기서 하향 추가 갱신 실패잖아요. 가는. 그런데 그래 놓고 돌파가 나왔을 때 다우는 더 이상 내려가겠다고 하는 의사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일목은 가 지점이 이 시간 26 정도 이것만 보고도 얘는 26일이나 지나가도록 저점 경신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내려갈 마음이 없구만.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좋으니까 빨리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죠? 만났다가 차 한잔 마시고 잘 가. 이게 아니라 계속 좀 같이 오래 있고 싶어 하는, 그죠? 사랑의 감정이 싹 트서 무르익으면 뭐 그리 되지 않겠어요. 그죠? 뭐 멀리서가 일찍 귀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찾고 있는, 예? 20세기 19세기 때 나한테 빨리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면, 그러다 결국 더 이상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결국 결혼하고 같이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좀 다른 이쪽으로 갈 마음이 있으니까 더 이상 기존의 하락 추세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이야기를 이제 길게 설명드렸는데 그게 준비 구성이에요. 준비 구성. 다우에서는 그다음에 일본의 다케사부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끝근성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 삼성전환도 하고 약간 개념이 비슷하기도 하고 포인트 앤 피규어라고 하는 뭐 그런 차트들이나 개념들은 조금 비슷해요. 한데 그것도 보면 이렇게 돌파형의 매수 신호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일목균형에서 3력 고정 그러면 전환선과 구 기준선 26 이게 어떻게 된다? 전환선이 기준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 그 다음에 후행 스팬, 지행 스팬이 시세를 뚫고 지나가는 호전. 그 다음에 현재 시세가 구름대를 완전히 뚫어버리는 호전. 그 세 개 다 나타나면 삼력 호전이라고 해요. 삼력 호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주 바닥은 이거.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다시 설명드리는 겁니다. 형보론상에서 이제 급락은 이쪽 국면이고요. 바닥을 앞당기는 만들기 위한 어떤 준비 동작이고요. 그 다음 양봉 하나, 장대 양봉 하나, 적산병 5개 양봉, 그 다음 주봉에서 YB, 점점점 이제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제일 바닥으로부터. 그 다음에 가면 준비 구성, 돌파면은 다우, 그 건성 기법, 그 다음에 3력 호전. 뭐 이평선으로 가면 그 외에 이제 21선이 돌아서고 어느 것이 골든 크로스가 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죠. 한번 제가 이렇게 싹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도 내용들이 있지만 우선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이제 다른 방식인데요. 일목균형표 이론, 원전 이론 속에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좀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 서양 쪽에서는 니콜라스 다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박스 이론이라고 있어요. 가액 박스. 근데 균형표에서 이제 기본 수치를 비율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최저점으로부터 9% 이상 올라왔다면 이것은 단순 반등이 아니라 바닥에서 상승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비율은 그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또 기법 따라서는 한 20%는 떠야 된다라고 본다든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강세 들어갔다. 일시적 반등은 아니다. 예?
이것도 아까 일목행보하고 비슷해요. 바닥으로부터 수일이 지나도록 더 이상 저점 경신을 안 한다. 혹은 바닥으로부터 이상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 이 고향으로부터, 예? 친정으로부터 멀어진다. 자꾸 친정이라 해서 여성분들은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본가라고 할게요. 본 추세. 이게 그전에는 이제 저거 집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내 집안에서 머물렀단 말이에요. 사회적 격리, 거리두기 때문에 집안에서만 이렇게 놀았어요. 하락 추세 안에서 막. 그러더니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는 다른 추세를 만들어가는 이게 진짜 상승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비율로 보는 거죠. 비율로. 다른 어떤 보조 지표 없이 가격 자체만 가지고 일목에서 9% 올라가면 분할 매수, 17% 올라가면 분할 매수 하다가 26% 가까이 뜨면, 예,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이 이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익을 실현한다. 정리입니다. 이게 정리. 예, 정리입니다. 이제 팔고 나오는 겁니다. 더 올라오면 올수록 분할하죠. 그러니까 한 점에 왕창 사가지고 끝까지 봐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이게 맞다면 서서히 사다가 이 정도 올라오면, 근데 이 정도 왔다가 그죠, 시세가 떨어질지 더 갈지 누가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는 식으로 해서 먹고 나오는 건데, 이게 균형표 일목균형표 9, 2배 17, 3배 26. 그럼 이게 1기라고 했죠. 그죠? 이게 1절이고 한마디고요. 요거는 봉의 개수였잖아요. 이거 2배 하면 52, 51이고요. 이거 3배 하면 76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사가지고 올라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파는 거죠. 50이 7조 안 갈 수도 있고요. 안 갈 수도 있고요. 예. 안 가고 여기서 뭐 갔다가 떨어지거나 이러면 뭐 다 던져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매수 기법도 있다라고 그냥 제가 소개드리는 겁니다. 소개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앞에서 이 절반이 이 이제 하락의 절반이면 대개 일봉이나 주봉이나 뭐 크게는 월봉에서 이게 이제 중심선, 예? 그래서 그 일본 같은데 뭐 기준선이 여기 지나가거나 아니면 선행스팬 2 있죠. 최근 52의 고가 저가 중심으로 저 앞에 그려 놓는 거, 예? 선행스팬 2 이런 것들이 되게 여기 지나가요. 여기 지나가면 이 하락 전체 절반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뭐 조금은 잡다한 상식인데, 우리 음력 1월 초하루, 정월 초하루라고 하죠. 1월 1일이라고 안 하죠. 정월 초하루는 어쨌든 음력 1월 1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음력은 달의 상황으로 그려 나갔죠. 잡아 나갔죠. 달. 예, 월령, 달 가지고 잡았고요. 양력 1월 1일은 사실 과학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죠. 그레고리력에 의해 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뭐 2월달은 28일 나오고 뭐 누구 생일은 한 달 하루 더 주고 뭐 엉망이잖아요. 그죠? 7월하고 8월이 31일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거의 뭐 없습니다. 제가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차라리 그나마 음력은 달이 눈에 보이게 금음에서 동지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만들었잖아요. 그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음력은 이러다 보니까 360일이 되고, 그죠? 1년은 365일하고 조금 시간 남는데, 이래서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이제 윤달을 집어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음력은 부정확해요.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관계없는데, 농사를 지으려다 보면 당신이 양력이 없으니까 음력 몇 월 며칠에 씨를 뿌린다, 파종을 한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태양력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제가 주식시장 우리하고 이제 상관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태양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가 있느냐? 바로 24절기가 있죠. 여러분, 24절기는 원래 이제 태양이 있고 지구가 주변을 도는데 이걸 거꾸로 봤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보고 그것을 이제 적도가 아닌 황도라고 부르고요. 이걸 360도를 등분을 한 거죠. 24등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15도씩 잘리죠.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 24절기가 한 보름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다가오잖아요. 자, 동지는 우리
북반구 기준으로 태양이 가장 남쪽으로 갔다 딱 돌아서는 남해 기선에서 돌아서는 그 양력으로 12월 한 22일 정도 되죠. 항상 그렇잖아요. 21일 혹은 22일이잖아요. 그죠? 이건 음력은 여기가 뭐가 오건 항상 태양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왜? 낮과 밤 그리고 기온의 변화 이것은 태양의 힘을 받거든요. 그죠? 태양을 받으니까 태양 움직임을 15도로씩 나눈 게 24절기예요. 우리 동네 이 위치를 태양이 비추는 각도를 쪼갠 거죠. 그죠? 쪼갠 거죠. 그래서 동지가 밤이 가장 길고 그다음부터 낮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 동지의 팥죽을 먹잖아요. 팥죽을 먹고 한 살 더 먹었다 그러는데 버금 아자를 써가지고 아세라고 옛날 설은 동지죠. 그리고 우리 무속에서는 동지를 새해 지난다고 보고 이걸 새해 첫날처럼 쳐요. 그 다음에 사주추명학에서는 입춘을 양력을 한 2월 4일 입춘이 지나야 새해로 봅니다. 예? 음력 1월 1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음력 1월 1일은 음력을 왔다 갔다 하니까 입춘보다 앞에 오기도 하고 뒤에 오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뭡니까? 춘분이죠. 춘분입니다. 춘분은 뭐죠?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여기 하지 여기 추분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주식을 농지에 살 것이냐, 에? 입춘쯤에 살 것이냐. 입춘만 해도 아직 추워요. 봄을 세웠다는 거지. 아직 춥습니다. 경칩하고 지나야 개구리가 나와요. 개구리가. 그리고 물론 이 24절기는 저 베이징 북경 저쪽 위도가 그쪽으로 저기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부지방은 안 맞아요. 조금 저기가 이럽니다. 아무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가장 바닥에 살라 그러면은 그 직후에 뭐가 오죠? 대한소환도 오고 잘못하면 얼어 죽어요. 바닥이라고 샀는데 아이고 바닥이 아닐세? 여기가 아닐세? 이런 수가 생긴다고요. 이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낮밤의 길이는 맞는데 너무 그러니까 예측 매수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는 밤이 가장 깊다고 샀는데 동지라고 샀는데 지금이야 시계가 있고 달력이 있으니까 알지만 그냥 느낌으로 샀다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좀 지나서 최소한 입춘되고요. 예? 우수경칩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낮밤의 길이가 달라지고 떨어지는 햇살이 벌써 조금 따사롭고 달라요. 왜냐? 태양이 각도가 누웠다가 올라오면서 비추기 때문에 그죠? 단위당 퍼지는 예? 햇살의 농도가 강도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오면 벌써 봄 기운이 돈단 말이에요. 아직은 조금 찬바람이 좀 그죠? 꽃샘추위 같은 게 있다 해도 확실히 여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 여기 떨어지는데 한겨울인데 곧 동지다. 아우 이제 그 영국의 개관신 셸리처럼 소리쳐 부는 바람 서풍이 붙이는 노래 보면 예? 봄이 멀지 않으리. 추우니까 봄이 멀지 않지. 추우면 추울수록 봄이 멀지 않지. 근데 얼어 죽는다니까요. 여기 나왔다가는. 그러니까 조심하고 예, 이론적으로 좀 편하게 들어가자면 입춘이나 지나서 들어가고 그다음 여기는 충분해요.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에서 어쩌면 그 삼묘고전이 되거나 예, 하락 전체의 절반을 돌아가거나 이러면 예, 우리가 춘분 지나가지고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다가 돌아서는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뭐 짧은 상식입니다만은 페르시아 지국 영토이던 나라들 있죠.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무슨 스탄 이렇게 이름 붙은 나라들이죠.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는 보면 노루즈라고요. 이 춘분을 이게 3월 한 3월 21일에서 한 22일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큰 명절로 셉니다. 근데 그쪽 달력으로는 여기가 새해의 시작이라고 본대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여기는 밤이 가장 깊다가 낮이 조금씩이라도 길어지는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음력 1월 1일은 이담이 오는 그냥 예, 달이 차고 이그러지는 중에 하나고요. 예, 그리고 입춘 지나야 사주명리에서는 새해로 쳐줍니다. 돼지에 태어나도 입춘이 지나기 전이라면 예, 음력 1월 1일이 입춘 앞에 있다면 이거 안 쳐줍니다. 이건 사주수명학에서 그래요. 사주 볼 때 그래요. 그 다음에 예, 여기
충분 지나서 그러면 이제 뭡니까? 하락의 절반을 지난 거죠. 보다 확실할 때 사는, 그러니까 동지에 살래, 입춘에 살래, 에? 경칩에 살래, 아니면 춘분 지나고 살래 이거죠. 싸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추운 데 뛰어들고요. 예, 더, 더 확실하고 따뜻할 때 살려고 하면 바닥에는 못 사죠. 야, 여기 굉장히 뭐 길게 설명을 드리고 쓸데없는 비유를 많이 집어넣긴 했는데 여러분은 그럼 여기서 본인의 능력껏 선택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아니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런 데서도 시도를 해보고, 예, 이런 데서 시도를 해보고 여기서 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크게 시장이 올랐다면 그 다음 눌림목 들어와서 또 갈 때 여기는 또 어떻게 잡을 것인가?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뭐 행보나 이런 것보다는 뭐한 시간, 파동, 가격. 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이평선이나 일목의 선들이나 혹시 여기 60선이라든지 그죠? 뭐 100일선이라든지 60선 정도 타주면 좋고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일목으로는 이제 일봉의 구름 상단, 하단까지 오면 사실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균형표 이론 속에서 일종의 바닥 잡는 법, 그리고 바닥 직후 등 매수를 하는 시간, 때와 장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인 몇 가지, 사케다라든지 다우라든지 그것은 이론 이런 걸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먼저 삼선 전환돈이 뭐니 하는 건 다 대동소이해요. 그런 건 다 이쪽 영역입니다. 채바닥은 못 잡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의 골든크로스나 돌파나 이런 것들도 다 돌고 났습니다. 이제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 보모 영역입니다. 보모 영역. 그걸로는 이 채바닥은 못 잡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자꾸 분량이 길어지는데, 자, 여러분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두 번, 세 번 안 듣게 반복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이고, 다만 이 나오는 기법들 내용이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해당 강좌를 열어보세요. 행보론 열어보시고, 예, 그 다음에 목표치 분석법, 그 다음에 예, 주간편 이런 거 열어보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그리고 예, 좋아요 눌러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